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 대응 저희 증시 오늘관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맞아서 실적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주가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오늘 반도체주들의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데 그 와중에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반도체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조금 전에는 현대차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이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좀 아쉽게 2%가량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40조를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죠.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실적이 공개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주가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탓일까요? 현재 보시면 0.79% 내림세 속에 25만 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런 핫 키워드 저희가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은 김대준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조금 전에 현대차의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코스피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오전 오후장에 변동 있습니까? 오늘 거래소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영향 하에서 일부 조정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이 네. 조정이 하락으로의 진행되는 조정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가기 위한 조정에서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400개 종목이 상승하고 4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고는 있지만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쁜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도 간단하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네. 굵직한 기업들, 뭐 SK하이닉스라던가 현대차 단순히 해당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업종 단에도 우리가 좀 가이던스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현대차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자동차주들의 이번 1분기 성적표를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을까요? 현대차 매출이 40조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아차가 한 24조 정도 합니다. 합하면 64조가 되겠죠. 반도체,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대략 얼마인 줄 아십니까? 71조, 77조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의 매출이 삼성전자 이제 버금가는 형태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단기적으로는 최근 내에서의 흐름 자체에서 좀 묵직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지만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흐름의 개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에 따른 또 주가 방향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오늘장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다행히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버텨주면서 그렇죠.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오늘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분간의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시세 이동 과정에서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가 재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지수를 약간 왜곡시키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체 시총 상위 종목군 내에서의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HLB라든가 엔캠이라든가 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과거에 시장을 선도했던 강한 종목들이 오늘장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심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당분간의 영역에서 기간화 과정에서의 조정을 거칠 수 있고 코스닥은 이 부분 내에서의 흐름이 좀 나아지는 종목 간의 상승이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수단에 왜곡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오늘의 하락은 앞으로 주가가 지수가 가기 위한 쉬어가는 장이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이슈는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죠.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운 게 SK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를 향한 시선이었죠.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하시고 있고요. 또 미중 갈등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샘 올트먼이 불씨를 지폈다면 미중 갈등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태양광에 대한 흐름, 여기에 오늘은 여행과 항공주들 그리고 쇼핑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하게 다뤄볼 건 단연
반도체 이야기겠죠. 실적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SK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12조 4,300억 원을 1분기 잠정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의 스코어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이 통상 예상하고 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상회했어요. 그런데 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이 바라봤던 영업이익은 3조였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PC, 모바일 서버, KPX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서버단에서의 앞으로의 전방 시장 전망을 보시면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 서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주 단에서 오르는 거는 이 투자 이야기 때문이죠. M15X 투자로 연초 계획 대비 KPX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에 그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GST라던가 STI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실적에 대해서 대표님의 코멘트가 가장 궁금해요. 이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2조 610억 원으로 보느냐, 3조로 보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네. 어때요? 시장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 과정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주 JP 모건을 비롯해서 넷플릭스, ASML 그리고 오늘 메타가 발표됐습니다. 실적의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상향화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된 상향화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기대했었는데 기대 수준에서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아주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모습을 보게 되면 반도체, 당연히 올해 경기 상황에서의 반도체 경기 흐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발표됐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실적치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단하는 주가에 대한 반응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서의 실적치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진 종목군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반면에 실적이 지난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조그만의 상승,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직접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SK하이닉스 실적 좋았다.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에 오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럼 팩트만 놓고 본다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SK하이닉스의 현재 4%의 하락은 그러면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시장이 하락하고 반도체주가 하락할 때 매수 기회라고 해도 사지 못했고 어제 급등하는 걸 보고 좀 배 아파했어요. 그럼 오늘 하락하는 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배제해야 될 게 조급함입니다. 네. 기다리면 충분한 가격을 만들어주고 충분한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게 제가 오랜 시간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에서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어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는 시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가격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자? 물론 기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당분간에 의해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시점을 FOMC 회의가 5월 1일 이후에 이때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바닥은 이미 찍었고요.
기관화 과정에서의 앞으로의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자. 타점을 늦춰서 잡자.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과도기 시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장 하락에 조급해하진 않고요. 조금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악재가 나올 만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메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밤에 메타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투자는 늘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반도체주들은 환호해도 될 만하지만 메타의 실적이 어느 쇼크라는 만약에 빅테크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면은 이건 또 반도체주의 악재거든요. 실제적으로 메타의 실적 자체가 나쁜 실적은 아니었어요. 25% 정도 상승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으로 시장에서는 시간 외에서 반응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셨는데 일단 AI 반도체 관련해서 메타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모습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AI 종목에 대해서 투자 시점을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메타의 어떤 특정 증가,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나서 투자 시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선택된 반도체 대장주, 오늘 장 좀 상승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비주 내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주가가 강했죠. 오늘 조정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STI 같은 종목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 특히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가장 강한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시점과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초에 15만 원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4월 중순에 한 번에 고점을 추가로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14만 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부 장비주들이 주가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가를 돌파한다든가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한미 반도체를 타점으로 해서 15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AI 반도체, 장비주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시점을 잡으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주 마찬가지로 좀 관망하는 추세에서의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반도체, AI 그리고 장비주단에 대한 내용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대장주로는 장비주가 있었고요. 한미반도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후발주로 볼만한 미리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네. 후공정단의 장비주보다는 전공정단의 소재와 식각 관련한 전공정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DCK라는 종목은 이 식각과 관련돼서 업계에서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에도 소재단에 있는 종목이다. 이들 종목들은 네.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D램 가격, 낸드 가격 연초 대비해서 한 20-30%씩 지금 상승한 추세에서의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의 상승치보다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올해 전망치가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공정보다는 전공정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네, TCK와 동진세미캠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반도체주 알아봤고요. 그 다음 후에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가보도록 하죠.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샘 올트먼이 계속해서 이 AI의 발전으로 인해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이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가 태양광 업체에 투자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국내 시장 안에서도 태양광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이번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태양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태양광 회사 7곳이요.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라는 청원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너무나 값싼 보조금을 통해서 값싸게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대표님,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분쟁 수혜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엮이고 있는데 철강주 그리고 이 태양광 관련주들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산업에 대한 그 관세 부과를 얼마 전에 이제 철강 25% 관세를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양광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한 7%나 8%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수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으로는 우리도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한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에서의 내용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관련 그 이슈가 그린 에너지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일부 개선되는 현상에서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내용이 궁극으로 추세를 가지고 흐름을 가져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보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OCI가 이제 어제 저희 실적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호실적 덕에 OCI가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한 주에 SDN도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태양광주들 안에서 대장주와 후발주를 골라보는 거는 투자 판단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건가요? 저는 태양광 관련 업종의 그 상승이 진행된다라는 기준을 하나솔루션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바닥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최근 4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의 업황, 주가가 개선되는 시점이 전체 태양광 시장의 흐름에서의 개선이 나타나는 진행의 시그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개선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시점을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태양광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만 더 물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AI가 발전하면서 전력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안으로 또 태양광도 떠오르고 있는데 네. 뭐 변압기, 전선, 전력주만큼 강하진 않더라도 태양광이 또 하나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테마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전력난 관련해서 AI 관련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노후된 북미 지역의 그 전력 관련해서 교체 관련한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의 AI 반도체 장착률은 대략 한 20%밖에 안 됩니다.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전력난과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태양광의 수혜가 입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더 시장의 내용을 관찰하고 또 지켜보고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태양광 이슈도 한번 점검해 드렸는데요. 투자 관점으로 그렇게 썩 현구간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 반도체 태양광 해봤고요.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